자, 이번 시간에는 그 75페이지에 있는 고용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인과 관련해서는 그 대표용 문제를 보시면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소속 공인인사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나, 소공이 법을 위반하면 자격 정지 같은 거 때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자격 취소도 가능할 수 있어요, 심하면. 근데 보조원은 그러지 않다. 보조원한테는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할 건 없어요. 보조원은 자격증도 없고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해도 관청에서 뭐 할 일은 없는 거예요. 관청에서. 2번 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다 그랬는데 보조원은 날인 의무가 없는데요. 뭐. 그러니까 2번이 X죠. 밑에 있는 박스 중에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 중간 이하에 보시면 거래 신고 나온 거 있어요.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를 갖다가 우리 소공은 대신 해줄 수 있습니다. 대행이 가능하다고 나왔죠. 근데 반면에 보조원은 신고를 대행해 줄 수가 없어요.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게 크고, 마지막에 보면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교육 대상입니다. 우리 소공될 때 받는 교육은 무슨 교육이라고 해요? 실무교육이라고 하죠. 보조원 될 때 받는 교육은 직무교육이라고 합니다. 그게 시험에 참 잘 나오고요. 우리 소공은 실무교육을 받고 2년 있다가 또 연수교육을 받게 되죠. 그러나 보조원은 어떻습니까? 연수교육 받는 거 없죠. 자, 3번 가시면 소속 공인인사는 거래 신고를 대행할 수 있으나, 이 대행할 때도 소공은 전자문서는 못합니다. 방문 신고만 되고요. 중개보조는 거래 신고를 대행할 수가 없다죠. 그래서 그러지 않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 4번 소공이 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되지만 중개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직무교육을 수료해야 되겠다. 그쵸? 보조원 될 때 받는 교육이 직무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5번 소속 공인인사는 연수교육 대상이 되나, 중개보조는 연수교육 대상이 되지 않죠. 그래서 3번, 4번, 5번이 중요한데 막상 정답은 2번인데 그거 쉽죠. 자, 그 다음에요. 뒤로 가셔가지고 9번 보시겠습니다. 옳은 것은 그랬고요. 1번 개업 공인인사는 소속 공인인사와 고용관계가 종료가 됐을 때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겠다. 종료 신고는 10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일 내에. 그러니까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하죠?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 그 다음에 종료신고는요, 10일 이내. 종료신고는 10일 이내. 그래서 2번 보면 보조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내 등록관청에, 종료신고는 10일 내 하는 건 맞는데 직접 보조원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고용신고나 종료신고는 전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개업 공인인사가 하는 거고요. 이걸 위반하죠? 그러면 업무 정지 사유가 됩니다. 과태료 아니고요. 개공의 의무입니다. 3번 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내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X. 4번 소속 공인인사에 대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고용신고 요거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냐 그러면 대부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5번 개업 공인인사가 외국인을 소공으로 고용하고 고용신고하는 경우에 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되겠다.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 사람도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 사람도 필요 없지만 시도의사한테 확인 요청해서 확인해 봅니다. 다만 외국 사람일 때 첨부 서류는 뭐냐면 결격자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 사람은 제출해야 되죠. 그것은 이제 다른 겁니다. 결격자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는 외국 사람일 때는 제출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것은. 답은 4번이었고요. 10번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보조원도 거래 사고의 예방교육의 대상이 된다. 이 사고 예방교육은 모든 관청이 모든 종사자에게 할 수 있는 게 사고 예방교육입니다. 그래서 보조원도 사고 예방교육 대상자에 포함돼요. 근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안 받아도 법 위반이 되거나 처벌받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요. 그 점은 좀 주의하시고.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조원을 고용한 때는 고용일로부터 10일 내 신고해야 되겠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하면 되죠. 11일이 아니고. 틀렸네.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조원에게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의 작성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 안 되죠. 보조원은 그런 일 못하는 사람이니까요. 맞고. 4번, 보조원의 행위가 이 법령을 위반해서 영업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업무정지는 보조원이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개공이 대신 받습니다. 개공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돼. 개공만 받는다고 해도 맞는 얘기예요. 5번, 보조원이 중개 관련 업무로 중개사법을 위반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벌 규정에 따라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에 이때는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시험에 나오는 게 양벌 규정에 해당이 돼서 벌금을 물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결격자가 아니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양벌 규정은 50조에 나오는 건데 밑에 있는 조업원이 사고 치는 바람에 개공이 영업정지 당하는 경우 있잖아. 개공이 벌금 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결격자가 되지는 않는 게 판례 입장이고, 그래서 개공의 등록을 취소해서도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한 3번 나왔고요. 요것도 주목하셔야 됩니다.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벌금 물었다고 해도 개공이 등록이 잘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틀린 게 2번이고요. 넘어가셔서 이번에는 1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고용인에 관련된 중개사 법령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14번에 1번요. 보조원이 중개사법을 위반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결격사에 해당된다. 결격자 아니라고 그랬었죠, 아까. 또 나왔습니다, 또. 2번. 소속 공인중개사를 외국인으로 고용하는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 시에 외국인의 결격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결격자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되겠다. 3번,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다가 할 수 있다. 고용신고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그 다음에 4번, 해당 중개상물에 대해서 중개 업무를 담당한 소속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되겠다. 계약서에다는 개공이 됐든 소공이 됐든 서명 및 날인하는 거죠. 또는 아닙니다. 그래서 X. 5번, 소속 공인중개사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간주한다. 간주한다나 본다나 같은 말입니다. 본다 이 말은 간주한다, 또 의지한다 같은 말인데, 추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추정한다는 말하고는 다르고, 추정한다가 좀 약한 말이죠. 자,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 간주한다는 맞는데 앞쪽에 모든 행위가 틀렸어요. 어떤 행위만 개공이 한 걸로 봅니까? 업무상 행위만. 그래서 모든 행위가 틀렸고요. 자, 뒤에 가셔가지고 17번 보시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소공을이 중개 업무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서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 병의 판단을 그르치게 해서 재산상 손을 입혔다.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개공이 갑입니다. 이 소공이 을이고요. 개공이 갑. 이 소공이 한 영업상 행위는 개공이 한 걸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는 소공이 지금 거짓말을 쳐가지고 누구한테 피해를 준 거냐면 병이라고 하는 손님, 의뢰인한테 재산상 손을 입혔다. 이런 얘기죠. 거짓말 쳐가지고요. 자, 1번. 의뢰 행위는 자격 취소 사유다. 이게 이제 금지 행위거든요. 이게 금지 행위니까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금지 행위 저지른 것 때문에 소공이죠. 자격 정지 대상이 되고요. 금지 행위를 개공이 저지른 꼴이 돼요. 그래서 개공은 임등치가 돼요.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고 그렇습니다.
자격 취소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정지 사유입니다. 1번. 2번, 을은 3년 이하의 적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게 금지행위로서 판단을 그르치 한 행위잖아요. 그럼 형량이 1년 이하의 적이나 1천만 원의 벌금이고, 이럴 적의 개공은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해서 양벌 규정에 따라 1,000만 원의 벌금이에요. 이게 양벌 규정이에요. 이렇게. 3번이 3번이 아니고 1항이 1번입니다. 이거 틀렸네요. 3번, 관청은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해야 된다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죠. 취소 안 했을 때는 업무정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을이 징역 또는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에, 을이 여기요, 을 징역 벌금. 그때 갑은 을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면 벌금형으로 처벌받지 않죠. 그러니까 감독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요, 벌금형으로 처벌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과실책임이죠. 과실책임. 감독을 철저히 했다. 이건 감독을 소홀히 해가지고 그 바람에 벌금을 얻어맞는 거니까,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없다 그러면 벌금도 때려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실책임. 4번이 맞죠. 병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 책임은 여기도 지고 소공도 손해배상 책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공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둘이 연대 책임지고. 그러니까 병 입장에서는 요 갑한테도 배상 청구할 수 있게 되고요, 을에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배상 청구할 때 을과 병을 상대로 해서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배상 청구 상대방으로. 5번 X.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가시면 18번 문제가 있습니다. 18번. 개공갑의 소공을의 거래상 중요상에 대해서 거짓 행위로 인해서 의뢰인 병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똑같은 케이스예요.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의뢰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갑의 행위로 추정한다. 의뢰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갑의 행위로 추정한다가 아니고 뭐죠? 본다죠, 본다. 자, 2번. 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의 대상이 되며 갑은 어떻게 되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벌 규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이 아니고요. 3번. 개공갑은 개설 등록 이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되겠다. 개공은 보증 설정 언제까지 하셔야 돼?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보증 설정하도록 돼 있죠. 개설 등록 전이 틀렸네요. 4번. 갑은 의뢰 행위로 인해서 개설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등록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갑은 의뢰 행위로 인해서 이랬죠.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쵸. 이건 이제 금쟁이 저지른 꼴이 돼서 갑은 등록 취소 또 영업정지. 등록 취소 안 됐을 때는 업무정지도 가능해요. 이게 맞고. 5번. 갑의 병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때 을은 병에게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둘이 연대 책임이니까 이때는 병 입장에서는 을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요, 갑에게 청구할 수 있고 다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여기 책임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기도 인정돼요. 손해배상 책임이요. 네. 자, 이번에 사무실로 갑니다. 대표 문제 보실게요. 거기 보면 사무소 명칭에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써야 되겠다. 원래 이제 개공이라면 어떤 개공이 됐든 간에 사무소 명칭을 쓰는 방법 두 가지죠. 하나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 하나가 뭐예요? 또는 부동산 중개. 이 둘 중에 하나의 문자가 들어가게 쓰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는 이게 법인인 개공이어도 마찬가지고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똑같아요. 다만 이제 부칙 개공은 어때요? 부칙에 나와 있는 개공은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부칙 개공은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가 들어가게끔 써야 되겠다. 부칙 개공은 사무소 명칭 쓸 때 방법 한 가지예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쓰면 100만 원이 과태료입니다. 2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5개 관계물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법인 대표자, 여기서 분사무소는 누구의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까? 대표자가 아니고 책임자죠. 2번 X. 3번.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써버리면 아닌 자가 썼다 그러면 어떻게 처벌받던가요? 아닌 자가 못 썼다 그러면 전부 다 1학년 일반이죠. 4번 등록관청의 간판 철거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 등록관청은 뭐 할 수 있죠? 철거 명령을 받고 철거 명령을 안 따르면 대집행할 수 있어요. 어느 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죠? 행정 대집행법. 민사집행법 그러시면 안 돼요. 행정 대집행법이고 5번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하나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맞죠? 예. 자 19번입니다. 19번은 이제 철거 사유를 우리 암기했었죠. 그 철거 사유는 처리 패치다. 철거해야 될 경우인데 사무소 이전 신고했을 때 철거, 폐업 신고도 철거, 등록 취소도 철거입니다. 이 등록 취소예요. 철거인데 자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휴업 신고일 때는 간판 철거합니까? 아니죠. 자 등록 취소는 철거하지만 업무 정지는 어때요? 간판 철거하는 거? 아니죠. 예? 업무 정지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두 개고 그러면 이제 여기 철거 사유 처리 패치 언제까지 간판을 철거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런 사유에 해당되면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되죠. 철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대집행 들어갑니다. 예? 어느 법에 따라서요?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 들어간다 이렇게 되고요. 주의할 것은 이렇게 처리 패치에 들어갔을 때 이거 철거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냐 그러면 아니라고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과태료 아니고 대집행하는 사유가 되고 그렇죠. 그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19번 문제 보면 기억번은 폐업 신고니까 철거해야 되고 이 니은번은 업무 정지는 또 철거 사유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디귿번은 등록 취소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잖아. 등록 관청으로부터. 그러면 이것은 철거 사유 맞고 4번 이전 신고도 철거 사유 맞고 마지막에 있는 휴업 신고는 아니죠. 휴업 신고는 또 아니어서 자주 물어봤죠 최근에.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요. 어디 가시냐면 20번에 가면 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될 거. 요 게시할 서류 같은 거 암기할 때 우리 어떻게 암기했었냐면 게시할 서류 등 보고 자요. 등을 보고 잡니다. 등 돌리고 자니까 그래도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죠. 게시할 서류죠. 걔 등을 보고요. 등짝을 보고 자는데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 등록증 원본입니다. 이건 보증 서류예요. 이 자격증 원본인데 이건 개공 거, 소공 거 두 개입니다. 이건 요율표예요. 이건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사랑해 요것은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5개입니다. 그러니까 1번에 있는 실무교육 수료증은 게시할 서류에 들어갑니까? 없잖아요. 실무교육 수료증은 안 들어간다. 답이 1번이죠. 2번에 나와 있는 보증 서류는 요거죠. 개등보고 자요. 보증 서류. 3번에 나와 있는 실비, 보수, 실비의 요일 및 한도익표는 요자입니다. 요자, 요일표. 네. 4번에 나와 있는 자격증 원본. 이 자격증은 원본이죠. 원본인데 개공 것도 걸고 소공 것도 걸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분사무소라면 이게 등록증 원본인데 분사무소라면 신고 확인서 원본이죠. 신고 필증 옛날 말로는 이것도 원본입니다. 이렇게. 자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라면 신고 확인서 원본 이렇게 돼요. 답은 1번이고 자 21번 광고물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중개사무소를 이전했을 때는 10일 내에 간판을 철거해야 되겠다. 사무소 이전했을 때 간판 철거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지체 없이 철거죠? 그 다음에 2번. 중개사법을 위반해서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무실을 2개 이상 두면 임등치 사유가 돼서 등록 취소 할 수 있는 사유가 되죠. 2번이 맞습니다. 3번. 중개업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출입문에 그 사실을 표시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영업정지 받았을 때는 출입문에 표시하고 그런 거 없어요. 간판을 떼고 그런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도 X.
4번 개업공인회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중개사무소의 명칭,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해야 되고 개업공인회사의 성명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표시광고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갈 게 광고할 때 성명, 이소, 연 등이잖아요. 광고할 때 기본적으로 성명 들어가고 사장님 이름, 그 다음에 사무소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사무소의 연락처, 중개업소의 등록번호 이렇게 5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보면 개업공인회사의 성명도 들어가야 됩니다. 개공의 성명요. 이 성명도 들어가야 되니까. 자,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게 틀린 거네요. 그 다음에 5번. 개업공인회사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거 어기면 개공 아닌 자가 광고 내면 어떻게 돼요? 1년 이하의 적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공 아닌 자가 광고 냈다. 이것도 1항 1반. 그죠? 개공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고 썼다. 이렇게.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썼다. 다 1항 1반이에요. 그래서 과태료가 틀렸습니다. 정답은 여기서 2번이고요. 오른쪽에 가면 성명, 이소연 등 요걸 광고지에 집어넣을 거죠. 거기에 지금 해당되지 않는 걸 고르시오 그랬는데 기억번은 소재지. 자, 22번 보고 있어요. 22번 문제가 이거라고요. 네, 다시 읽어볼게요. 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회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광고할 때 중개사무소와 개업공인회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원했습니다. 기억번 중개사무소 소재지는 요거죠. 소, 연락처, 연, 명칭은 요 명칭이죠. 그 다음에 니은번은 중개업소의 등록번호 요거죠. 등. 자, 디귿번은 성명인데 법인일 때는 대표자의 성명, 분사무소일 때는 책임자의 성명 이렇게 나오죠. 자, 리얼번에 보면 개업공인회사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왜 이 광고지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보존의 성명은 집어넣어서는 안 되죠. 오히려 또.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리얼번하고 미음번 2개니까 정답이 5번이죠. 네. 자, 이번에 23번입니다. 23번 보시면 표시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원했습니다. 1번 개업공인회사는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과장되게 표시광고했다.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게 크게 보면 2가지로 나옵니다. 명시할 사항을 명시 안 했다. 이렇게 되면 100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당한 표시광고입니다. 이렇게 되면 500과가 됩니다. 이 부당한 표시 광고가 허위 매물 광고, 거짓 광고, 과장 광고 이렇게 이 부당한 표시 광고는 500과고요. 명시할 사항을 빼먹으면 100과가 돼요. 2개 잘 구별해 주시고. 그래서 1번은 500과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개업공인회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한 표시광고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허위매물 광고죠. 이거 2번은 그것도 500과입니다. 3번 개업공인회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서 개업공인회사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았을 때는 개공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건 명시 안 했다는 뜻이니까 100과입니다. 100과. 10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적법한가 여기에 대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모니터링은 누가 하죠? 등록관청이 아니고 누가요? 국장이 합니다. 4번 꼭 알아두시고. 자, 인터넷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을 누가 해요? 국장이 합니다.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자다. 예. 여기서 이제 모니터링은 국장이 하는데요. 국장이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한테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어요.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서 여기서 자료제출을 안 했다. 그러면 국장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백과가 아니고 뭐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요거 지금 보면 23번까지 했고요. 조금 길어서 좀 끊었다가 나머지 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